민주당이 추진해온 1인 1표제가 내부 반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당내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은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명태균 씨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특검 수사가 특정 방향에 맞춰진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관련 진술과 자금 흐름을 근거로 기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3. 총리실이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하자 여권의 유력 후보 배제라는 의회의 결정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출마설을 거듭 부인해온 가운데 총리실의 이번 요청이 여권 내 권력구도와 서울시장 경쟁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변화된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고 현장에서는 윤핵인 세력의 구호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강경 발언들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과 정치권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는 가운데 내란 수사와 영장 심사를 둘러싼 대반격 같지 않은 메시지가 현장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5. 특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지급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며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고 특검은 비용 지급을 위법한 기부로 판단한 반면 오세훈 시장은 관련성을 부인하며 이번 기소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6.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각자의 시각에서 정치적 방향성을 밝히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지만 정치개혁과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두 대표는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일정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양한 사안을 놓고 공개적인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의견이 모이면서 향후 정치권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7. 여야가 논의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사건의 진상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영장 기각이 반복된 데 대해 사법적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수사가 제약을 받았다고 지적한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8.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쟁점 예산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회의 초반부터 긴장감이 높았지만 협상은 재개되며 조율을 시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여러 쟁점 예산과 관련 법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논쟁이 이어졌고 일부 항목을 둘러싸고 삭감과 유지 의견이 대립하는 등 합의의 난항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9.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이 공개회의에서 계엄 관련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당이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지층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 이후 일부 당내 인사와 지지층 사이에서 긴장감이 이어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은 예정돼 있던 경기지역 국민대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 개혁신당 이준석은 공개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부 논쟁을 이어가기보다 윤석열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그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 야권의 혁신 경쟁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내에서 진행 중인 관련 조사 움직임을 언급하며 내부 갈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 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국민의힘이 해병특검 관계자들을 직무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고 당 측은 항소 취하 과정과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특검팀의 항소 취하 결정과 특정 발언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2. 국회가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3.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절차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영장 심사를 둘러싼 해석이 정치권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사법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판단 결과가 특정 진영의 책임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4.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방윤주 외교부 1차관은 미국 측과 팩트시트에 포함된 주요 이행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민간 영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 문제 등 팩트시트에 담긴 핵심 사안들도 점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5. 한국 정부는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의 무관세 한도를 축소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캐나다 산업부 측과 만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캐나다가 무관세 한도를 75%로 줄이고 철강 파생 상품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철강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양국 간 협력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16.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첫 공식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양국 대표단 60여 명이 참여해 구조와 범위를 포함한 핵심 사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제조 거점으로의 성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 자원도 고유해 공급망 협력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CEPA 체결이 기업 시장 접근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 반도체와 자동차 등 국내 10대 제조업의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이 12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초 계획보다 3조 원 늘어난 규모로 자동차와 배터리 업종의 투자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전체 투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전체 투자 계획의 80%를 차지하며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도체 분야는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맞춰 첨단 메모리 투자를 확대하고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 차질을 막기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경고적 성격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준비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사 기록에는 2022년부터 비상대권이 언급된 발언과 안보라인 인사가 재편된 흐름 등이 담겨 있고 수사 기록에는 군 지휘부 인사 이동과 특정 라인의 중용이 계엄론의 정황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정보사 중심 인물들이 모여 회동을 했다는 기록과 계엄 선포문 담화문의 준비 정황이 보고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로 향후 재판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예정입니다. 19. 검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송치 12일 만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그녀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20.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시 교수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은 고발인을 불러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제출됐어야 할 서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어 인천대 관계자를 소환해 채용 관련 서류 제출 여부와 평가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력 부족 논란과 만점평가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청장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의원들에 대한 통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 청장의 배우자는 계엄 관련 문건을 폐기하라고 말한 이유를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의 표현을 두고 오해가 빚어지자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해 보관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22.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했고 전체 지출 규모는 건드리지 않되 약 4조 원의 감액 범위를 정하며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남은 쟁점은 증액 항목 조정이며 증액 필요 분야에 대한 논의만 마무리되면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